2024년도 2월 고3 이제 그 논리학 지문 관련해서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휘 정리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그걸 통해 한번 지문을 이해하는 연습을 해보자는 거야. 자, 출제자는 여러분한테 지문을 어려운 걸 설정해서 줬더라도 여러분을 맞추라고 내는 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 일단은 어휘랑 배경식이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그리고 한번 지문을 보자 이거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지문에 어휘 정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는요, 얘들아, 도덕에 관련된 도덕 문장이 참과 거짓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가? 라는 내용의 지문이었죠. 크게 에이어라는 철학자의 입장과 그 다음에 행크스라는 철학자의 입장을 서로 비교, 대조를 하였고, 그 과정에 전권 긍정식이라는 논리 긍정식, 논리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도 나와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좀 어렵게 생각하는 어휘부터 한번 내용 들어가 볼게요. 윤리학, 사람이 옳고 그른 행동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을 말한다. 자, 옳고 그름을 행동하는 연구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이제 배우죠. 자, 도덕 문장. 자, 도덕이 들어있는 거예요. 즉, 도둑질은 나쁘다와 같이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표현하는 문장을 도덕 문장이라고 한대요. 자, 진리적합성, 진리가 적합한가, 맞는가 라는 뜻이야. 즉, 어떤 문장이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성질, 자, 기준이 되는 것을 우리가 진리적합성이라고 한대요. 분석적 문장, 단어의 정의만으로 이것은 이것이다 라는 정의만으로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는 문장을 얘기하는데요. 자, 모든 총각은 미혼이다. 총각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미혼은 그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이죠. 그러면 이 문장에서 분석하고 있고 우리는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죠. 자, 경험적 문장. 자, 경험적 문장이란 실제로 관찰하거나 실험을 해서 이것이 참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경험과 관찰이 중요한 거죠. 눈은 차갑다. 차갑다라는 것은 눈을 실제로 만졌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정서적인 의미, 이것은 감정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거예요. 좋아, 싫어 이렇게 표현하는 걸 정서적 의미라고 한대요. 자, 그 다음 여기서 논리구조에 관련된 내용이 시기도 나왔는데요. 이 정건 긍정식은 비문학 지문에서 전에도 한번 출제가 됐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건정 긍정식 잠깐만 볼게요. 기본적으로요, 이 건정 긍정식은요, P가 있는데요. P가 Q라면 P이다. 그러므로 Q이다 라는 결론을 갖는 논리 구조래요. 자,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 가니까 선생님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건전 긍정식의 도식화는요, 보통 앞에 있는 내용, 사건, 선행하는 사건이 긍정이면 자, 뒤에 오는 결론도 긍정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비가 오면이 P가 되는 거예요. 비가 왔어요. 오면요, Q라는 결론을 가져온대요. 땅이 젖는다라는 결론이 있대요. 자, P가 Q이면 그 다음에 P이다 라고 있지요. 그럼 비가 왔어요. 그죠? P이다. 그러면 비가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Q라는 결론이 오겠죠. 땅이 젖었다 라는 결론이 왔단 말이에요. 자, 즉 P가 Q라는 것이 뭐다 얘들아? 이것이 사실이야. 그리고 P도 사실이야. 그러면 결론은 바로 사실일 수밖에 없다. 이 뜻입니다. 이해 갔습니까? 정이면 긍정이고 그러면 당연히 긍정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에요. 이해 갔죠? 그래서 건정 긍정식을 이해를 할 때 얘들아, 앞의 내용, 즉 조건이 바로 긍정, 사실이라면 또한 사실이고요. 이게 사실이 되는 거죠. 가정한 것이. 그러면 당연히 결론은 사실일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자, 이번에는 배경 지식 설명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글에 이제 중요하게 다루는 학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윤리학이죠. 아까 윤리학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옳고 그름, 성과학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 윤리학자, 즉 이 글에서는요,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은요, 항상 이것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근거를, 객관적 근거를 찾으려는 노력을 한대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요.
근데 그것을 찾기가 쉽지 않죠. 객관적이라는 것은 어떤 과학적이거나 사실에 근거해야 되는데 도덕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논리학. 자, 논리라는 것은 문장 사이의 관계를 따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어떤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자, 예시를 들어서 아까 건전긍정식 기억납니까? P는 Q이다. 그리고 P가 사실이라면, P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Q라는 결론은 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선행하는 사건이 긍정이라면 결론도 긍정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이 윤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논리학, 즉 논리학을 같이 이용을 하여 도덕적인 문장에 대해서 과연 참과 거짓을 말할 수 있는가가 주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가의 글에서에는 이 글은 가와 나가 나누어지는 형태인데요. 가는요, 바로 에이어의 주장이 주된 내용이었고요. 나에서는요, 이거와 반대가 되는 행크스라는 사람의 주장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에이어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에이어는 이렇게 주장을 한대요. 도덕 문장은 거짓을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어요. 자, 즉 진리적 합성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죠. 도둑질은 나쁘다라는 문장은 사실이 아니고요. 바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얘들아, 에이어는 참과 거짓이 바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객관적 근거, 이것이 바로 진리 적합성을 찾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도덕 문장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참과 거짓, 즉 객관적인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진리적 합성을 찾아야 되는데 도덕 문장은 그럴 수 없대요. 왜냐? 감정을 표현하기 때문에 감정에 대해서 참과 거짓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나쁘다라는 것은요, 사실 에이어가 생각했을 때 기분을 말하는 거래요. 말하는 발화자의. 그리고 도덕 문장은 이렇게 과학처럼 증명할 수가 없대요. 실험으로도 증명할 수 없고요. 단어로도 정의할 수도 없다라고, 정의로도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방금 얘기했던 걸 다 정리해 본다면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려면 참과 거짓을 판결해야 되는데 도덕 문장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감정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감정을 어떤 참과 거짓으로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에어의 주장이 뭐다? 네, 도덕 문장은 정의할 수도 없고 그리고 진리 적합성에도 맞지 않는다. 진리 적합성이라는 거는 참과 거짓을 말하는 건데 도덕 문장은 그럴 수가 없다. 왜? 감정은 참과 거짓으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에이어는 도덕 문장은 감정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자, 객관적일 수도 없고 진리 적합성에 맞지도 않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근데 이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행크스가 주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 문단은 주로 행크스의 주장에 관한 내용이에요. 도덕 문장도 참과 거짓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가치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대요. 즉 도둑질은 나쁘다. 그 행동이 진짜 나쁜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래요. 나쁜 행동. 속성이 존재한대요. 이 문장 자체를 보더라도 사실 맞잖아요. 도둑질은 나쁜 건 맞잖아요. 속성이 그러하니까요. 즉 도덕 문장은 판단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감정 표현이 아니고 어떤 대상에 바로 이것을 붙인대요. 뭐죠? 속성을 붙인다. 속성이라는 게 뭐죠? 속한 성질이죠. 이것은 어떤 성질의 것, 이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거는 붉다라는 것처럼요. 도덕 문장이 포함된 논리 구조도 바로 이 때문에 타당할 수 있다. 근거가 되어 맞는다, 맞다, 인정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도덕 문장이 조건문에 들어가더라도 그 문장의 성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핵심 요약. 철학자들은 도덕에 대한 문장이 사실인지 아니면 단지 감정 표현인지에 대해 서로 다르다고 생각을 해. 이 지문 안에서 도덕이라는 기준을 참 찾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이것을 사실로 봐야 되나 아니면 감정으로 보냐에 따라 다르게 생각하는데, A어는 도덕 문장은 감정 표현일 뿐 참과 거짓을 말할 수 없다 하였고, 이와 대조되게 행커스는 도덕 문장 또한 참과 거짓으로 판단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쓸 수 있다고 하였다라고 해. 그러면 어떤 문장이 바로 논리적이기도 하고 참과 거짓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비교를 해보자. 만약에 A의 입장에서는 도덕질은 나쁘다, 난 도덕질이 싫어 라는 어떤 감정의 표현으로 국한이 된다라고 봤고, 행크스 입장에서는 도덕질은 나쁜 속성을 가진 행위야 라고 어떤 사실적으로 판단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중학생 수준으로 연습 문제 한번 해볼까? 이 중에 A의 주장과 가장 가까운 것은 뭔지 한번 볼게요. 자, 도덕 문장은 정의를 통해 진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아니죠. 정의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고 진리 여부 어렵다고 했어요. 도덕 문장은 실험을 통해 검증, 실험을 할 수가 없죠. 경험이나 관찰 할 수 없다고 했어요. 도덕 문장은 감정을 표현한 말이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배경 지식을 가져가는 거야, 얘들아. 가문단하고 남문단이 사실 이어지는 글이라고 볼 수가 있지. 가와 나 그래서 얘기하는 게 바로 뭡니까, 얘들아? 윤리학에서 말하고 있는, 윤리 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 도덕, 도덕이 담겨있는 이 도덕이라는 것, 도덕 문장은 우리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한 고민을 과거 윤리 전통학자들은 근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였어. 근데 그거에 대한 의견으로 에이어라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죠, 얘들아? 도덕 문장에서는 바로 참과 거짓 찾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로지 감정이 담겨 있다. 이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는 너네들이 얘기해봐. 무슨 용법과 무슨 용법을 사람들이 헷갈려 해서 바로 이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고 했었던 거. 이건 너네들이 생각해봐. 하지만 행크스는요, 전건 긍정식이라는 걸 통해서도요, 자, 만약에 조건이 뭐예요? 사실이면 결론은 사실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 어디다? 속성, 문장 자체로 참일 속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도덕 문장은 참일 속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속성입니다. 선생님 왜 그러니 글씨? 도덕인데 왜 이렇게 썼을까? 참일 속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야. 알겠니? 그래서 두 사람의 의견을 비교 대조를 통해 이 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너네들이 이거를 한번 내용 정리를 한 다음 다시 한번 지문을 한번 보고 꼭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